네, 그러면은 금일 랩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eep Object Pose Estimation for Semantic Robotic Graphic of Household Object라는 엔비디아에서 나온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가져오다 좀 깨진 것 같은데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주축으로 했고 유타 대학교라는 곳에서 같이 학생이 한 명 참여한 식으로 논문이 쓰여졌습니다. 오늘 목차는 논문 설명을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설명, 그리고 논문 인트로덕션, 논문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어떤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테스트와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엔비디아 소속이 아닌 이제 대학교 박사과정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시고 현재 지금은 이분이 이 과정 이후에 엔비디아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까지 작년에 되게 많은 논문을 내서 로보틱스 분야에 되게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백그라운드의 논문 저자로 이제 시양유 씨가 계십니다. 이분은 이때 당시에는 엔비디아 소속이었지만은 지금은 UT 달라스의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특이한 이력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분이 이 저자이기도 하지만은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포즈 CNN과 DIM이라는 논문에도 모두 다 저자로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댄스 퓨전이라는 또 비슷한 식의 포즈를 찾는 논문이 있는데 그곳에 속한 논문이 이제 본인의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저자는 디터 폭스 씨인데요. 이분이 엔비디아랑 워싱턴 대학교에 둘 다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 저희 로보틱스 쪽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확률론적 로보틱스의 책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저자로 참여하셨고 동시에 또 포즈 CNN에서도 저자로 참여하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사람은 이제 이 논문에 가장 많이 기여하신 분으로 추정되는데요. 맥길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시고 엔비디아 리서치 소속으로 지금까지 계속 계십니다. 이때 2018년도 이 논문이 나왔을 당시에 논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논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합성 데이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모델을 잘 학습시킬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관한 연구인데 그 비슷하게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학습시킬 수 있는지 어떤 도메인 랜더마이즈드라는 것까지 같이 연구하셔서 이 연구에도 같이 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도프라는 논문인데요. 도프라는 거는 저희가 많은 6D 포즈 찾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데이터를 학습해서 딥러닝 방식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프는 RGB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도프가 이 논문이 해주고 싶었던 거는 아키텍처 소개도 있지만은 핵심적인 거는 어떻게 하면 합성 데이터셋 가지고 이 모델을 잘 학습시킬 수 있는가가 주된 연구이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포즈를 찾는 것도 있지만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한 장의 사진으로만 포즈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되게 논문의 어떤 성능만 내려고 하지 않고 꼭 같이 하드웨어 접목시켜서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오고자 하는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과연 실제 상황에 있는 로봇에서도 적용되는가가 또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논문에서 이제 포즈 CNN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리파이먼트 포즈 하는 과정에서 ICP 같은 메서드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도프 같은 경우에는 포즈 찾는 그 과정 자체를 PMP 알고리즘으로 적용을 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켰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연구로는 아까 도메인 랜더마이즈드라는 과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종의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합성 데이터를 저희가 만약에 만들어서 모델에 학습시키게 되면은 이게
너무 쉽겠지만은 실제로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게 이제 리얼리티 갭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7년도 아이로스에 나온 논문은 도메인 랜더마이즈라는 방식으로 내가 합성 데이터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랜덤한 과정들을 많이 넣어서 장면들마다 다 랜덤한 값, 랜덤한 질감, 랜덤한 패턴, 또 랜덤하게 어떤 오브젝트의 포즈 같은 거를 넣어서 생성하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도프는 포토리얼리스틱이라는 것을 또 데이터셋으로 사용해주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합성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처럼 어떤 무작위적인 랜덤한 사진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인위적으로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가상 환경 안에서 물체를 포즈 역시도 중력 같은 어떤 물리 법칙에 위배되지 않게 해서 사진을 찍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성능 같은 것도 포토리얼리스틱이 좀 더 좋고 하지만 성능이 좋지만은 그만큼 사람이 더 많은 이제 리소스를 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즈를 찾는 과정에서 이 논문이 이제 주로 레퍼런스로 삼은 논문이 포즈 CNN만큼 성능이 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포즈 CNN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드리븐 방식, 그러니까 딥러닝 방식이고 도프가 2D 하나만 이용했다라고 한다면은 포즈 CNN은 2D와 3D를 다 같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이제 포즈 CNN 같은 경우에는 포즈 리파인먼트 과정에서만 뎁스 값을 쓰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인풋으로 들어가는 값은 RGB 한 장으로 도프랑 똑같은 인풋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논문 저자로 설명해 드렸지만은 대부분 도프에 참여하신 논문 저자가 포즈 CNN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포즈 CNN보다 얼마나 더 성능이 잘 나오는가가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즈 CNN에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도프에 적용을 시켰는데요. 그중 하나가 인풋 이미지에서 있는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도프도 컨볼루션만 이용해서 포즈를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즈 CNN의 어떤 특이한 것으로 추출한 이미지에서 벡터 필드를 생성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물체의 중심점을 찾게 되는데요. 도프에서는 그 과정이 중점적인 역할은 아니지만은 도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이 쓰여서 그리고 그 쓰이는 과정은 포즈 CNN에서 마찬가지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프의 아키텍처입니다. 마찬가지로 도프는 컨볼루션만 사용해서 피처를 추출하게 되는데 논문 저자가 밝히기로는 VG19 이미지넷 가지고 이미 미리 학습한 가중치 값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레이어만 가져오고 그 끄트머리 뒤에 256과 128개의 디멘전을 뽑아내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들어온 이 피처 값을 이제 하나는 벡터 필드라는 아까 포즈 씬에서 말한 것과 같은 중심점을 찾기 위한 아키텍처를 하나 들어가게 되고 하나는 빌리프 맵이라고 하는 찾은 피처 맵에서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를 찾고자 하는 맵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컨볼루션 레이어를 다 통과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아키텍처 다 들어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빌리프 맵에 있는 피처 맵은 빌리프 맵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빌리프 맵에서 나온 특징은 마찬가지로 벡터 필드에 다 같이 들어가서 한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각각의 레이어에 나온 피처를 다 같이 합쳐서 다음 인풋 레이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레이어가 지금 깊다 보니까는 논문에서는 그라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들마다 로스 값을 다 따로 추출해서 마치 구글렛에서 로스가 사라지면은 로스 값을 중간에 있는 레이어에서 가져오는 것처럼 로스 값을 가져와서 학습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리프 맵은 인풋 이미지보다 8배가 작아지고 가로 세로 모두 다 그리고 결국은 9개의 디멘전이 추출되는데 이 9개의 디멘전 중에서 8개의 디멘전은 아까 말했던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 8개가 추출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벡터 필드에서 추출된 피처 가지고 센트로이드 점을 찾으면 하나의 점이 생성됩니다. 그 점을 하나의 이미지로 합치게 되면은 총 8개의 바운딩 박스 포인트와 가운데 있는 센트로이드 포인트가 총 하나 합쳐져서 9개의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도프 아키텍처가 하는 거는 포즈 CNN 같이 딥러닝 과정을 통해서 포즈 값을 찾는 것은 아니고 이 점을 찾으면은 이 점을 PMP 알고리즘을 통해서 3D 포즈를 찾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도프라는 논문은 어떻게 하면 합성 데이터를 잘 적용시켜 주느냐가 좀 관건인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도메인 랜더마이즈드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NDDS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서 제작해준 얼리얼 엔진 4를 가지고 가상 환경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제 무작위로 띄어서 저희 필요한 개수만큼의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포토리얼리스틱 데이터도 추출해야 되는데 포토리얼리스틱도 마찬가지로 얼리얼 엔진 4에서 만들어지긴 합니다만은 이 논문은 도프가 테스트했던 거는 Y12 오브젝트라는 것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서 그 이전의 논문에서 FAT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가상 환경에서 미리 데이터셋을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만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어서 포토리얼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미리 구축해 놓은 FAT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한다고 합니다. 네, 3입니다. 총 크게 3가지의 테스트를 진행해 줍니다. 계속 말하고 있던 포즈 CNN보다 성능이 좋은가를 평가해 주기 위한 테스트가 한 가지가 있고, 과연 포즈 CNN보다 어떤 로버스트한가를 또 측정하고자 하고, 세 번째로는 계속 도메인 랜더마이즈드와 포토 리얼리스틱 사진 데이터를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얼만큼 사용해 주는 게 적절한 것인가, 그게 이 3가지의 실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5개의 어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포즈 CNN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포즈 CNN은 Y12 비디오 데이터셋, 그러니까 실제 리얼한 환경에서 찍고 리얼한 환경에 있는 찍힌 사진을 어노테이션 한 것만 가지고 학습한 것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말하고 있는 도메인 랜더마이즈드와 포토 리얼리스틱을 꾸려서 그거를 포즈 CNN에 넣은 또 하나의 모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같은 데이터셋을 도프에 넣은 거를 또 하나 만들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도메인 랜더마이즈드만 넣어서 학습한 모델, 그리고 포토 리얼리스틱만 사용해서 학습한 모델, 총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하는 데이터셋은 2018년도에 나온 Y12 비디오 데이터셋이고요. Y12 오브젝트라는 것은 2015년도에 미리 고안되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오브젝트를 사용할지만 고안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노테이션 된 어떤 비디오 값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포즈 CNN이 자신의 논문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자신의 모델을 테스트할 때 Y12 비디오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사용해 주어서 탄생하게 된 데이터셋입니다. 총 대략 한 13만 3천 장의 사진이 있고 학습 데이터로는 13만 장의 사진, 테스트로는 3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5개의 모델들은 모두 이 테스트 셋 가지고 다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논문 저자가 도프를 평가할 때는 원래 Y12 비디오 데이터셋은 21개의 오브젝트가 존재하지만은 5개의 오브젝트로만 선택해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5개가 선택되어져서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합성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 랜더마이즈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중력의 영향 없이 무작위적인 배경에 무작위적인 어떤 포즈 값을 가진 총 6만 장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포토 리얼리스틱은 아까 말했던 FAT 데이터셋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즈라는 것이 좀 특징적인 거는 포즈가 얼마나 잘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에버리지 디스턴스라는 어떤 평가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떤 그림적인 것으로 나타내서 보면은 이 실선으로 된 게 그라운드 트루스고, 만약에 점선이 예측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각각 바운딩 박스마다 대응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응되는 포인트들만의 거리가 또 역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ADD는 그 모든 거리들의 평균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거리의 평균이 내가 어떤 설정한 스레시홀드보다 작으면은 이제 포즈가 찾아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값에 들지 못하면은 포즈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페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했던 5개의 데이터, 오브젝트에서만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걸 같이 보시면은, 이제 전문 저자는 이 에버리지 디스턴스에 있는 스레시홀드를 2cm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2cm일 때 얼만큼 무엇이 더 잘 찾아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스팸 오브젝트를 빼면은 도프의 성능이 리얼한 데이터셋을 학습시킨 포즈 CNN보다 전부 다 성능이 좋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스팸 같은 경우에는 잘 찾아지지 않는데, 이게 스팸 뚜껑이 이제 메탈릭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상 환경에서 잘 구축시켜 줄 수가 없어서 모델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저자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의 값의 옆에 있는 숫자는 AUC 값으로 이 해당하는 그래프 아래에 있는 면적 넓이를 전체 100으로 설정한 값이고요.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이제 얼만큼 로버스트한 어떤 해가 조명 값에 따라 덜 영향을 받는가. 예를 들어 도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사용해줬던 그 파란색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해 주었고요. 포즈 CNN 같은 경우에는 리얼 데이터를,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빨간색 포즈 CNN인 거죠. 여기다가 도프에 학습시켜준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시켜줘서 두 가지 모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는 수치를 보여준 게 아니고 테스트 결과를 바로 보여줬는데요. 각각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자신들이 임의의 테스트 환경을 꾸렸을 때 결과적으로 도프는 어떤 조명값에 따라서도 포즈가 찾아지는 반면에 포즈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값에 따라서 포즈가 안 찾아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도프가 어떤 로버스트한 환경에서도 더욱더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의 테스트는 어떻게 도메인 랜더마이즈 데이터셋과 어떻게 포토 리얼리스틱 데이터를 써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저자는 포토 리얼리스틱 데이터를 고정시키고 도메인 랜더마이즈드를 데이터를 개수를 해당 숫자만큼 변화시키고, 반대로 포토 리얼리스틱도 도메인 랜더마이즈드는 고정시키고 숫자를 해당 숫자만큼 바꿔가면서 성능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데이터셋을 합쳤을 때의 성능도 측정했다고 합니다. 성능 결과는 아까 봤던 AUC 값으로 성능 결과가 나타났고요. 가장 성능이 좋았던 거는 도메인 랜더마이즈드와 포토 리얼리스틱을 합쳤을 때, 그리고 그때 개수가 12만 장일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아까 100만 장까지의 도메인 랜더마이즈드랑 포토 리얼리스틱도 각각 학습시켜서 이제 성능을 평가했다라고 하는데, 많이 넣어도 결과적으로는 도메인 랜더마이즈드는 30만 장을 학습시켜줄 때 가장 성능이 좋았고, 포토 리얼리스틱은 60만 장을 넣어줬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도프는 한 장의 사진 가지고 포즈를 찾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다른 딥러닝 모델과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다른 딥러닝 모델들은 그 RT 값을, 포즈 값 자체를 학습시켜 주고자 하는데, 도프는 그 과정은 생략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도프 모델은 오로지 합성 데이터셋만 가지고 성능이 잘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다면은 도메인 랜더마이즈 데이터셋과 포토 리얼리스틱 데이터셋을 12만 장 정도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학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이 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